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 경비원분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급여를 얼마 정도 받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경비원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법이 개정됐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경비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처럼 그 분리수거나 청소 등의 업무를 시키지 못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경비원분들이 기본 경비원으로 채용해서 그냥 잡일 위주로 우리가 시켰잖아요.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입주자들이 시키죠. 입주자들이. 근데 원래 그게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경비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비원 어르신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본다면 예전에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잡일해 주시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경비를 보시면서 그분들이 주차 단속을 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경비원 어르신들이 솔직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 못하죠. 근데 이분들이 뭐하냐, 그냥 기본적인 업무만 보시는 거예요. 그 업무라는 건 그냥 경비실 지키고, 외부에서 뭐 예를 들어 주차 차단기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다면, 주차 차단기가 구형이라면 이제 주차 관리하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 나가라고 하시고, 잘못 주차된 거 주차 잘하라고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쿠팡이나 이제 CJ 같은 이런 택배를 집 앞에 가져다 준 게 몇 년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다 경비실에다가 맡겨놓고 입주자들이 찾아가거나 또는 경비원 아저씨들이 갖다 주셨죠. 근데 이제 그 택배가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스템이 되면서 솔직히 경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었죠. 그리고 이제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제는 경비원 어르신들이 이제 분리수거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관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뭐 말도 못했죠. 우리나라에 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관리하 들어가면 한 아파트 단지에 100명 중에 10명은 준 또라이가 있고, 그 10명 안에서 3명, 100명 중에 3명은 완전 개또라이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상식이 없는 사람, 멍청한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멍청해서 갑질하는 거예요, 멍청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갑질을 많이 당하셔서,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지는 추세예요, 경비원 어르신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경비원 어르신들의 나이가 대폭 젊어지고 있어요. 젊어지는 데는 이제 최저시급이 한몫했습니다. 이 반대로 얘기하면 경비원 어르신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진 거죠, 최저시급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나라에서 지자체별로 뭐 노인들 알바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뭐 조경공사나 이런 거 공공근로 이런 걸 하지만 실제로 그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못 벌잖아요. 한 달에 뭐 3, 40, 4, 50 버나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최근 4, 5년 전만 해도 경비원 어르신들 한 달에 120 정도는 벌어 가셨는데, 요즘은 이제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죠. 최저시급이 올라서 경비원 어르신 나이 드신 분을 쓰건 나이 젊으신 분을 쓰건 한 달에 200 이상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젊은 나이층들, 왜 그래야 조금 더 관리가 잘 되니까 좀 그렇게 삶고 있죠. 자, 경비원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에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해서 건물 한 바퀴 돕니다. 이거를 그냥 순찰이라고 할게요.
하지만 순찰은 아닙니다. 그냥 산보 삼아 한번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자, 뭐 그러시면 안 되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시는데, 뭐 오른손에는 쓰레기 잡는 집게를 드시고 왼손에는 쓰레받기를 들으시고 이제 건물을 한 바퀴 도십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도셔요. 그리고 경비실로 오셔요. 그리고 장갑을 벗고 손 한번 툭툭 터신 후에 커피 한 잔 살짝 내려 마시죠. 그렇죠. 믹스 커피로다가. 그리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만약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부터 기계실까지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니시죠.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곳, 있어야 될 곳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거나 혹은 작동장치, 도어락이나 이런 게 작동장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그 정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확인하시고 보시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의외로 건물이 작든 크든 한 바퀴 도시면, 우리가 뭐 스파이더맨이 아니기 때문에, 번개맨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다닐 수가 없죠. 좀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한 바퀴 쭉 도신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점심시간이네요. 자, 점심을 먹고 잠깐 쉽니다. 쉬고 주차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주차장을 한 바퀴 도세요. 그래서 차단기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은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다니면서 이중주차나 이중주차 있는데 사이드를 걸어놓은 차량이나 굳이 주차칸이 있는데도 이중주차 대놓으신 분들을 전화해서 독려를 하죠. 차를 좀 잘 되게끔. 뭐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시간이 또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럼 오후 한 3시, 4시 되면 또 1시간 정도 쉬세요. 경비실에서 앉아서 쭉 이렇게 쉬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현장이 차단기가 없는 현장이다, 누구나 다 차를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이 많아져요. 왜냐면 너도 나도 차를 대려고 후진이든 전진이든 들어오거든요. 깜빡하면 돼요. 깜빡하면 대구 후다닥 어디로 도망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보시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차단기가 없는 현장은 이제 경비원 어르신들이 할 일이 더 많아요.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보고 나면은 저녁 때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일근직이면 이 건물이 경비원이 주야 2교대가 돌아가지 않고 퇴근을 하는 건물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일근직을 보시고, 뭐 출근해서 순찰 한번, 순찰은 오전 오후 한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돌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순찰이라는 게 그렇게 뭐 방범이나 보안처럼 그렇게 대단한 순찰은 아니에요. 그쵸? 무슨 뭐 대한경호협회 같은 경호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경비원 어르신들 마실 한번 도시면서 애들 모여서 담배 피면 담배 피지 말라고 내주고 그 정도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일근직으로 그냥 하루에 일 8시간에서 이제 점심시간하고 휴게시간까지 해서 평균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근로하시는 분들은 그러고 퇴근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일근직 주간에만 상주하는 경비원을 원하는 현장에는 이렇게 아침 일찍 출근 안 시켜요. 솔직히 아침 일찍 있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현장에 주차 차단기가 잘 되어 있고 외부차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굳이 24시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현장이 작은 현장 같은 경우는 관리비만 비싸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퇴근할 때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출근 시간을 한 점심 정도 이후에 오게 하셔서 차라리 늦은 저녁 때 퇴근하시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출근하는 시간보다 퇴근하는 시간에 뭔가 더 많은 이런 액션들을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뭐 우편함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일이에요. 근데 낮에 주간에만 계신 어르신이 저녁 6시, 7시에 퇴근을 해버리면 입주자들이 7, 8시에 퇴근해서 우편함이 개판이고, 그러니까 우편함 같은 경우는 경비원이 없으면 광고가 엄청나게 붙겠죠. 그쵸? 그러니까 광고가 많아도 건물 자체가 지저분해 보여서 차라리 아저씨 출근을 늦게 시키시고 퇴근을 늦게 시킨다면 퇴근하시는 분들 얼굴도 좋아하고 그 시간대에 어떤 분리수거나 이런 분리수거 정리나 이런 것도 좀 살짝 봐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시간까지 사람이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편함 이 광고하시는 이 전단지 붙이고 이런 사람들을 좀 관리가 수월하죠. 그 정도로 해서 관리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24시간 막교대로 이제 감시적 단속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형태로 일하신다 그러면 이 관리업체나 입주자 대표들은 꼭 감시적 단속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감시적 단속적으로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야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원래 실급여를 300 이상 주셔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관리업체인데 본인이 관리업체거나 본인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내 관리단 대표인데 우리는 감시적 단속적 이런 거 신고 안 하고 그냥 경비원 아저씨를 주야 2교대로 쓴다. 이 영상을 만약에 경비원 어르신들이 보거나 경비원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노동청에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면 기존에 못 받았던, 우리 아버님이 일하시면서 못 받았던 한 달에 150만원 이상가량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원래 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대상자들에 한해서 말 그대로 감시적으로 단속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안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업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등은 반드시 감시적 단속적으로 신고를 하셔서 직원들을 채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기본 근로 노동법상 기본 급여만 나가도 법에 접촉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야간 수당이니 뭐니 다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추가로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이 나와요. 아무튼 뭐 경비원 어르신들은 그래요. 경비원 어르신들은 요즘은 이제 최저시급이 올라서 뭐 퇴직금이니 뭐니 무조건 요즘은 이제 알바도 퇴직금을 줘야 되는 시대잖아요. 관리업체가 주는 게 아니고 입주자들이 주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초에 그래서 관리업체는 이제 관리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견적서를 들어갈 때 그런 모든 부분을 계산해서 견적을 넣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관리비가 비싸다고 해서 관리업체가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점 알고 계시면 돼요. 아무튼 뭐 경비원들 요즘 최저시급 산출해도 220에서 225만원 정도는 넣어줘야 되죠. 왜냐면 이 안에는 최저시급도 있고 다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네.